여러분들은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이란 병적인 음주의 양상을 나타내거나 음주에 의해 사회적 또는 기능적 장애와 더불어 내성이나 음주의 감량에 따른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의 뇌에는 오피오이드 수용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술을 마시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엔도르핀이 오피오이드 수용체와 결합해 사람에게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술을 더 많이 마실수록 오피오이드 수용체의 수용량이 증가하고 결국 같은 정도의 쾌감을 경험하기 위해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며 마지막엔 술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렇다고 술에 담배와 같이 혐오스러운 사진을 붙이거나 지속해서 해로움을 알리는 광고를 한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풍토 역시 인간관계 형성과 사회활동에 있어 음주가 기본으로 여겨지고 술 취한 후에 벌어지는 범죄 행위는 심신미약이라는 감형사유가 붙어 알코올에 더욱 쉽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금기시되는 마약보다 훨씬 더 중독자 수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안 좋은 걸까요? 우선 육체적으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흔히 폭음이나 과음을 하면 간장 질환으로 죽는다고 말하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암으로 죽는 게 다행일 정도로 이 질병은 참혹합니다.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뇌가 독극물로 망가지게 되는데 이걸 주축 뇌병증이라고 합니다. 그 단계에서 술을 끊어도 이미 금단 증상 때문에 떨림, 선망, 혀가 굳는 것, 보행장애, 각종 정신질환이 같이 발생합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지속적인 음주를 하면 운동을 담당하는 손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서 보행과 같은 운동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또 손의 기능을 넘어 손의 구조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알코올성 손의 변성증이라고 합니다. 혹은 말초신경에 이상이 생겨 이러한 증세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를 알코올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진전과 선망과 같이 일어나는 예도 있는데요. 이걸 진전선망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합병증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술에도 손을 대면 안주로 인해 혈당 조절에 영향을 주며 1형 당뇨병 또는 설포닐 우레아 계열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2형 당뇨병 환자들은 저혈당의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혈관도 심하게 망가뜨려서 혈압과 맥박을 크게 올립니다. 이때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적당한 음주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억제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한두 잔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신적 문제들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조현병이나 경계성 성격장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증상은 다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다 거의 늘 이른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 심지어 휴가 중에도 시도 때도 없이 술에 취해 환자분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땡땡씨는 어쩔까요? 땡땡씨가 자살 기도를 했는데요. 와 같은 전화를 귀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이분들은 퇴근 이후의 시간에도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조현병이나 조울증 같은 중대 정신병이나 우울증, 강박증, 불면증과 같은 흔한 정신질환 환자들은 술 문제에서 일반인들보다 더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인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음주를 막기보다는 심신을 달래려 권해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질환자랑 정신병 환자들은 형태만 더 급속도로 악화가 됩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 과연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알코올 중독 환자는 술을 끊으면 금단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 경우 금단 증상을 줄여주기 위한 치료와 술로 인한 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량의 비타민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인 금연 상태에선 초조, 불안, 불면, 진전, 발한 등의 증상이 보이며 이러한 금단 증상을 줄여주기 위해 알코올과 교차 내성을 가지는 약물인 벤조다이아제핀계의 항불안제를 대량 투여합니다. 좀 더 심각한 금단 증상으로는 알코올 금단 간질 발작이 있을 수 있고 가장 심각한 금단 증상은 알코올 금단 선망입니다. 무섭게 많이 몸을 떤다고 해서 진전 선망이라고도 합니다. 선망 상태에선 다수의 환각이 있을 수 있지만 조절을 위해 일일이 항정신병제 계열의 약물을 쓰진 않고 항불안제의 용량을 올리는 쪽으로 대처하는 것이 표준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기타 간 질환이나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등이 동반된 경우엔 이에 대한 치료를 합니다. 또한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하기 위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충분한 영양 섭취, 운동, 독서, 퍼즐, 놀이, 악기, 연주, 사진 등의 활발한 취미 활동과 같은 자연 치유로 그동안 몸이 회복하고 악화된 신경을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겸해지지 않으면 치료 하나마나입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면 신체가 포만감을 느껴 술을 안 받게 할 수가 있는데요. 포만감을 느낀 상태에서 음주는 고통스러운 구역과 복통, 그리고 구토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양소를 얻어 신경의 회복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운동의 경우는 땀의 배출과 신진대사를 통해 알코올의 성분을 빼고
금주를 통한 지루함을 억제할 수 있으며 독서나 퍼즐 놀이나 취미 활동은 단주 이후에 지루함을 억제하고 신경도 회복시킵니다. 신경과 전문의인 나덕열 교수는 술을 끊은 환자들은 곧바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치료 이후에는 대부분 환자들의 경우에서 치료 후 수개월 이내에 단기간에 재발하며 그나마 자발적인 통원 치료나 심지어 입원 치료까지 불사한 환자들은 제법 많이 술을 끊었지만 강제적으로 입원한 환자들은 회원 기념으로 소주를 상자째 사서 집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등 대부분 실패합니다. 솔직히 진지하게 술을 끊으려고 고뇌하는 환자가 전체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알코올 중독자라도 금주를 하게 되면 알코올 성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3개월에서 1년 이상 금주를 하게 되면 그동안 알코올로 인해 체력 약화가 회복되며 또한 분해 효소가 원래 처음 먹을 때의 수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술자리에서 먹지 말고 물 등을 마시며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중독되기 전에 음주가 잦은 사람들도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게 주의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마시지 않는다. 신체적인 질병이 있을 때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이 있어도 마시지 않는다. 또한 술을 마실 때는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하며 안주는 적당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주에 대한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음주 문화가 발달한 환경과 사회에 있어도 음주로 인한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주변 사람이 음주를 권해도 자신만의 줏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 음주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술 먹고 행패를 부리지 않고 사는 선량한 사람들도 많으며 술을 안 먹는 사람들 또한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과 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내 피해를 본 사람도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와 편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알코올 중독을 앓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도 자신이 알코올 중독에서 안전할 줄 안다면 오산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가장 흔한 정신과 질환이고 술은 돈만 있으면 구할 여지가 높고 과음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주변에서 늘 도사리기 때문입니다. 술은 힘든 일을 잠시 잊게 해주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잠시뿐이고 그 뒤엔 더 큰 힘든 시간이 다가와서 더욱더 큰 절망감이 생깁니다. 현실을 술로 도망가려 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과하다면 독인 것처럼 인생에서 즐거운 요소가 될 술도 과하면 여러분을 망치는 독일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사연 등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작은 편견들이 사라진다면 점차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이 되리라 믿고 있는 버터플라이 임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